작년 말부터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네요. 그만큼 이제 테크 기업들, 기술 기업들의 대량 해고가 2000년 버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아마 이제 이 고용시장에서도 아마 이 혼란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도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계속 그 고용시장 변화에 대해서 아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일자리의 성격이 바뀌었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혼합형, 하이브리드형 근무 형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어느 회사는 이제 회사로 복귀해라 라는 경우가 있고, 어느 회사는 이제 그대로 이제 이 유연성이 있는 근무 형태를 택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년 동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MZ세대는 일을 대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 주어지는 일의 성격도 우리와 달라지고, 또 이들이 일을 대하는 자세도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기성세대와.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해고와 작년에는 또 대규모 자발적 퇴사,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조용한 퇴직, 회사를 다니지만 그냥 퇴직한 거나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일만 하는 조용한 퇴직,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이렇게 자꾸 고용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냐면요.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은 사실은 인력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세상, 21세기 인공지능 세상은 사실 인력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의 확보는, 유능한 인력의 확보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제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기존 문화에 지금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종로 2가에서 약속이 있어서요.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6시 한 5분 정도에 내렸는데 거의 종강역에 전철 타는 사람들로 거의 발을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땡 치면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만난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6시 1분만 넘어도 연장 근무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어떻게 그렇게들 칼같이 퇴근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된다. 당신이 잘못된 거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당신은 올드 세대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뭔 의미냐면요. 저희들은, 기성세대들은 지금 50대 이상이죠. 50대 이상은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은 웬만하면 한 회사에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채우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저도 이제 정년을 방송사에서 마쳤으니까요. 그리고 친구들도 보면은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면 오히려 더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60살까지 정년을 이렇게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제 자동차 회사 생산직이었는데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평생 직장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일의 성격이 제일 먼저 바뀐 것이 벌써 뭐 10년, 20년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네이버죠. 옛날에는 다음, 지금 카카오가 됐고, 네이버나 이런 데 다니는 직원들을 보면요. 명함을 보면은요. 화려합니다. 뭐 2, 3년 만에 부서 바뀌고 회사 바뀌고 이런데 우리는 그냥 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MZ세대, 지금 M세대가 40대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밀레니얼 세대가. 그리고 G세대가 95년 이후에 태어난, 인터넷과 함께 태어난 세대가 지금 직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MZ세대가 사실은 직장에서 핵심 인력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들한테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용보장으로 파견근로법이 생긴 지도 10몇 년 됐죠. 파견근로법은 고용보장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이 2년 단위로 일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년 단위로 일하는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2년 단위로 일을 하는 파견근로기준법도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 세력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뭐 이렇게 우리 같은 부모 세대들은 파견근로법 때문에 우리 아이가 2년밖에 그 회사를 못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걸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파견근로법 때문에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파견근로법이 없으면은 안주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평생 직장으로 예전처럼 승진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은데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견근로법이 있으니까 2년이 지나면 직장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 변화를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 대량 해고, 올해도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 테크 기업만 한 16만에서 17만 명이 대량 해고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2월 중순이죠. 올해 들어와서만 벌써 8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기술 기업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25만 명의 그 직원들이 해고가 됐고요. 작년에는 또 수백만 명이 자발적 퇴사를 했고요. 자발적 퇴사를 했고 또 수백만 명이 그 조용한 퇴직, 회사를 다니면서 최선의 일만 한다. 그래서 틱톡에서 유행이 됐죠. 나는 이렇게 조용한 퇴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를 나가긴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했죠. 이 세 개가 얽히면서 미국 고용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요즘 이제 그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Great Resorting이라고 하는데요. 대규모 재분류라는 것이죠. 고용시장의 재분류. 이런 용어가 생겼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오늘 한번 그거를 보면서 MZ세대의 일자리 성격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이 일자리에 대한 마음 자세를 바꾸어야 유능한 MZ세대 젊은 인력을 채용해서 그 젊은 인력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오늘 살펴보자고요. 먼저 대규모 해고가 작년에 일어났던 대규모 자발적 퇴사, 그리고 조용한 퇴직. 이거는 이제 청년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 일자리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기술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입니다. 기술 기업들은 그동안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이루어왔는데 2000년 이후로 처음으로 기술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를 하면서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해고를 한 겁니다. 보안이라는 이유로 새벽에 해고 이메일을 보내고 그래서 본인들이 해고됐는지도 모르고 회사를 나가고, 이렇게 기술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180도, 자기네 실적 나쁘다고 180도 태도를 바꾸고, 거기다가 대규모 해고를 한 것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와서, 대부분의 CEO들이, 특히 이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이제 아껴 써라, 긴축을 해라. 그리고 앞으로 스타트업처럼 그런 자세로 일해라. 스타트업은요, 24시간 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해고를 안 당했지만, 그렇게 일을 안 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일종의 협박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 대기업들의 인사, 정책 태도가 이 MZ세대한테 그동안 대규모 자발적 퇴사부터 나온 그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MZ세대들이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일자리를. 그래서 특히 기술직, 디지털 기술직,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대규모 재분류인지 한번 보자고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테크 기술자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다루는 엔지니어들이죠. 한 6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일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정말 인기가 좋죠. 해고 잘 안 당합니다. 안 당하고, 이들의 실업률은 1.8%밖에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1월 달에 3.5%의 실업률로 1953년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다. 근데 그 3.5%에 비하면은 1.8%면은 이 테크 워커들하고 있죠. 테크 워커. 그러니까 기술 엔지니어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인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기술 기업에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가 거의 59%가 기술 기업 외에서 일한다고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은행이나 항공사나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다 온라인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기업들이, 디지털 대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를 하면서 이 MZ세대 기술자들이 다시 다른 분야에서 기술직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기사는 이제 그동안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동안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이걸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대규모 해고, 그래서 25만 명이 넘는 기술자들이 기술 대기업에서 해고된 조급원들이 어디로 갔을까를 추적했을 때 세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죠. 하나는 다른 스타트업이나 다른 기술 기업으로 갔고요. 하나는 창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 기회에 내가 이렇게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을 하겠다고 창업을 했고,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오늘까지 최대의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하나는 전통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전통기업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 그러죠. 워라밸이라 그러죠. 그 측면에서 훨씬 이 기술 대기업보다 좋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전통기업들은 유능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을 확보하기가 이 디지털 기술 기업들한테 불리했습니다. 왜냐면 디지털 기술 기업들이 자본이 막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봉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후생 복지도 무지 뛰어나고, 이걸 전통기업들이 쫓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이 기회에 이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reat Resorting은 대규모 재분류는 미국에서 이렇게 기술 대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를 하면서 MZ세대,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중심으로 MZ세대의 일자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또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들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경험을 했던 미디어 산업에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중앙방송사는 이제 공채를 거쳐서 입사를 했죠. 그러니까 극소수 PD를 뽑는다 그러면 한 방송사에서 뭐 5명, 6명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입사가 어려웠고, 그래서 콘텐츠를 만든다 그러면 대개 외주 제작사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연출자로 일해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졸업생들한테 그런 외주 제작사에 취직 추천을 하면은 이들은 인터뷰하고 와서 그곳에서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미디어 산업에서는 거의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전통 미디어 산업에 그 정도 마음 자세 갖고는 이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들은 유튜브와 함께 성장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 맞는 이용자들과 바로 소통을 하면서 그때그때 변화, 신수성을 갖추고, 그리고 이용자들하고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데, 전통 미디어는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체계죠. 그러니까 조직 문화도 수직 체계인 겁니다. 거기다가 전통 미디어가 어려워지니까 임금 수준도 이 온라인 미디어 기업보다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통 기업에 있는 이 회사들이, 그 경영진들이 아직도 마음을 안 바꾼다는 것입니다. MZ세대는 다른 사람이고 지금 고용시장은 달라졌다. 이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요즘 젊은이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아까 친구가 요즘 친구들은 6시 1분만 넘으면 연장근무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기성세대가 청년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청년 세대는 우리보다 생산성이 몇십 배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태어나서 디지털 기술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우리보다 몇 배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일하는 방식은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방식으로 자꾸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미국 고용시장의 일자리가 무지만이 성격이 변화하면서 고용시장의 Great Resorting, 재분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마 고용시장의 구조가 많이 바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MZ세대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고용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기업의 일하는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용 문화 변화에 대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아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